저희 집사람 그 가게에서도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보고 했는데 이제 집사람이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네. 못 믿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고객들한테 연락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 해. 아마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그 옆집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집사람이 문자를 받았어요. 네. 횟집에. 네. 횟집에 문자를 받았는데 이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상식으로는 회는 저는 이제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차를 가지고 오는 그날에는 물고기가 스트레스 받아가 맛이 없다고 맞아요. 하는데,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은 그날 이제 문자를 받은 거예요. 네. 그 횟집에서 일주일치 물고기를 갖고 오는데 왔는 날 이제 도다리 새 꽃이 오늘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니까 실제로 일주일 팔 물고기를 하루 만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고객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연락 왔는 물고기가 금방 왔기 때문에 싱싱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이제 샐러드도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봐라 하니까 말을 따라 안 하다가 샐러드 가게에 이제 이게 배송 그게 문의가 안 들어오니까 답답하니까 하루를 딱 해봤는데 실제로 한 20~30%가 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들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표님은 횟집을 해보셨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저는 이제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카드라지 실제로 숙성회가 맛있다고는 TV에서 하는데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유경험이 있으니까. 예. 좋은 말씀이고요. 원래 이제 고기를 자연산을 네. 남해나 또는 뭐 삼천포나 이런 데서 자연산을 잡아서 뭐 멀리 100km, 200km를 이동을 하고 왔다 그러면은 안에서 고기도 멀미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겠죠. 네네. 차가 막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소한 24시간은 안정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횟집을 할 때 우리 고객들한테 테스트를 해본 게 있어요. 고기를 이제 숙성회하고 네. 오늘 잡아가 24시간 숙성을 시킨 회하고 그건 이제 물을 안 묻혀야 됩니다. 고기를 잡아서 물에 씻어버리면은 네. 맛있는 영양소도 빠져나가고 그러면 좀 물러지는 경향도 있는데 물을 안 묻히고 숙성을 시켜놓고 오늘 잡은 회, 어저께 숙성시킨 회를 반반을 썰어주고 손님들한테 테스트를 해보니까 숙성회가 맛있다고 얘기하는 손님들이 저희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횟집을 한 15년 하면서 건 20년을 했지만은 참 횟집할 때 너무 장사가 잘 됐죠. 그래서 회는 그러니까 숙성회하고 일본 스타일 숙성회보다는 죽은 고기를 먹는 겁니다. 죽은 고기. 그거는 일본에 이제 사실 너무 이제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죽은 고기라 그러는 게 옛날에 한국에 들어왔다 그게 사실 사업을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숙성회라는 거는 고기를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숙성을 시키는 거고 일본 스타일의 선어회입니다. 선어. 선어라는 거는 이제 배에서 잡으면서 죽은 거 피를 뽑지 않은 거죠. 피를 안 뽑으면은 고기가 약간 비린맛도 나고 맛이 없는 게 선어회예요. 그거는 이제 죽은 고기를 회로 먹는 게 선어회. 숙성 고기는 살아있는 회를 숙성을 잡아가지고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 좀 다르겠죠, 그죠?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고객들한테 횟집 가면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뒤집어지는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근데 팔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은 또 그런 걸 이제 또 지인들한테 서비스하고 마케팅을 다르게 하셨다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도움 종류는 이제 그 수족관의 물 온도가 자연산을 가져와서 뭐 자연산이든 양식이든 비슷합니다. 이거는 수족관에 고기를 넣을 때 물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뜬고기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돔 같은
걔 뜬고기라 그러고 왜 그 수족관에 이래저래 돌아다니는 고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뜬고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딱 깔아앉아 있는 고기는 네. 광어, 도다리, 네. 뭐 까자미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밑에 깔아앉아 있거든요. 네. 돔 종류는 온도가 안 맞으면은 보통 한 12.5도 정도 수족관 온도가 맞으면 참 좋은데 네. 처음에 넣을 때 그 이하로 온도가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얼마 안 있다가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고급 보정이니까 민감한 거죠. 좀 민감하죠. 네. 그러면 이게 얼마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이제 그래 오후에 탁 뒤집어졌는데 내일 와 보면은 고기가 죽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죽기 전에 저는 잡아버려서 네. 이제 손님들한테 단골 손님들한테 전화를 하죠. 오늘 소주값만 들고 온나? 그 비싼 거를. 네. 그럼 소주값 들고 오면은 그냥 회는 내가 공짜로 제공을 하고 네. 네. 소주값으로 내가 한 병 먹으면 소주값 4,000원만 내면 되고 네. 두 병 먹으면 8,000원 내면 되고 그렇게 그냥 그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제법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서비스를 하던 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일식집을 하면서 일매출이 뭐 최고 많이 팔았을 때가 한 750 정도. 700이면 일식집에서 700이면 그거 더 많이 파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평수 따라 좀 차이는 있겠죠. 이제 거의 가게. 혼자 하셨던 거였어요? 아니, 그때는 주방장도 있었고, 이 가게가 뭐 한 60평 정도 되니까 60평에서 750 팔았다 그러면은 많이 팔은 거죠, 사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네. 그래도 창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마인드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마케팅을 하고 컨설팅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식당을 운영해서 뭐 몇십 년 해보고 그런 노하우는 없어요. 네. 근데 대표님은 이제 요식업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맛도 아니고 맛은 당연한 거고 서비스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맛으로 승부를 걸려는 사람, 서비스로 승부를 걸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고객한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고객한테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대표님이 이제 인정받으시고 했던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맛이겠죠, 그죠? 네. 맛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 거고 고객에게. 네, 고객에게 진심으로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서비스가 뭐 나 혼자 주인이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네.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고 또 이제 정말로 좋은 음식이 좋은 제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알릴 수 있는 방법. 네. 옛날에는 사실 뭐 김영란법이 없고 이럴 때는 고기 한 마리에 100만 원짜리 고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좋은 고기를 알리는 방법, 또 내가 이제 어떻게 그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숙성을 해서 알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케팅이 요즘 사실 장사만 할 줄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또 이제 마케팅 하는 방법도 좀 배워서, 아니면 뭐 컨설팅 업체라도 좀, 요청을 해서라도, 내가 정말 자신 있는 요리가 있다면은, 그런데 그 협찬을 협찬이 아니죠. 그죠? 요청을 해서라도 좀 같이, 상구상조해서, 내가 이런 제품, 이런 요리가 정말 맛있는데, 좋은데, 같이 한번 해보자고. 요청을 해서 하는 것도 정말 괜찮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제가 오늘 여기서 다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게 영상으로 이게 맛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연출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먹어보고 이제 맛없는 걸 맛있다 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배우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네. 만약에 음식을 배우고 싶고 경영을 배우고 싶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 곧 나오실 요거 나올 뭐죠 막 무슨 네. 삼 막걸리입니다. 막걸리인데 요거 이제 그 아직 상호는 얘기하기는 그렇고 네. 일반 막걸리를 이제 그 시중에 판매되는 이제 슈퍼나 네. 일반 그 가게에서 파는 막걸리는 단양주라 그럽니다. 한 번 발효시켜서 나오는 네. 보통 한 6일에서 7일 정도 단양주라 그래서 막걸리를 만들어서 이제 물을 탑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감미료를 넣어요. 아 우리가 먹었을 때 머리 아픈 거 그거죠. 네. 머리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픈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제 감미료라는 게 이제 맛을 내는 거죠. 약간 단맛도 있어야 되고 네. 신맛도 좀 있어야 되고 그죠. 네. 그래서 막걸리의 원래 맛이 좀 대부분이 이제 좀 단맛이 좀 있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스파탐이라든지 뭐 이런 감미료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막걸리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물타지 않은 막걸리, 네. 그다음에 감미료를 그러니까 어떤 맛을 더 내기 위해서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감미료를 타지 않는 막걸리. 물도 안 타고 감미료도 안 타고 원주 그대로. 예, 원주. 그러면 고퀄리티인데 그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 한번 막걸리를 발효를 시키고 네. 덧수를 2번을 합니다. 그러면은 삼량주가 되거든요. 네. 요게 이제 삼량주 3번 발효시켰다고 해가지고 삼량주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는 한 10양주까지도 10번까지도 발효를 시켰대요 이거를.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를 발효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1년이 걸립니다 막걸리가. 그러면은 이제 너무 비싸서 그 누가 사물 수도 없을 거고. 네. 저희가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막걸리가 삼양주로 하더라 그래도 한 달 정도의 발효 기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는 삼양주로 해서 요거를 연구를 하고 이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전혀 물을 안 타고 하기 때문에 네. 고퀄리티 막걸리를 지금 손님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금 뭐 더 보완할 점이 많겠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대표님 매장에서 이제 시제품으로 판매를 하시고 있는데 네. 곧 그러면 소비자들도 맛볼 수 있겠네요. 예,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좀 더 좋은 네. 제품을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맛있는 이 좋은 유산균 막걸리를 네. 드실 수 있는 기회를 건강을 마셔야 돼요. 그죠?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먹어보니까 요구르트 먹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 표현도 맞나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덧수를 하면서 네. 저희가 그 일반 막걸리는 밀누룩이라 그래가지고 곡자를 네. 밀을 발효시킨 누룩을 씁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 쌀을 발효를 시켜요. 네. 그러니까 쌀 발효해서 쌀만 들어간 거죠. 쌀하고 찹쌀하고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쌀, 찹쌀, 물.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한 달간 이제 발효를 시키다 보니까 아직 뭐 정상적으로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은 그 유산균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예. 좀 요구르트를 마시는 맛이 나서 그래서 말씀을 좀 새콤하면서 네. 단맛도 있고 그게 이제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당화가 되면서 단맛이 나는 거지 네. 저희가 감미료를 절대 첨가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제 애주가들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애주가들이 이걸 네. 찾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를 어딜 오면 먹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셔도 될까요? 상호를 얘기해도 되나요? 상무는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말씀하시면 네. 되죠. 예. 울산에 오시면은 카메라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제. 울산에 오시면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셔도 네네. 콩앤콩리 콩앤콩리. 예, 그 이제 콩이 사람의 몸을 이롭게 만든다는 뜻으로 네네. 리자가 이로울 리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콩앤콩리를 원래 이제 콩리라고 상품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콩리가 안 된다 그래서 콩행콩리로 네. 상표 등록을 해놓고 이제 제가 원래 횟집을 한 15, 6년 하다가 네. 메뉴를 이제 바꿔서 네. 이제 두부도 만들고 막걸리도 만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이제 지금 시국이 어려워서 이제 그래도 창업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 경영 노하우나 음식에 대한 걸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그 컨설팅도 해주시고 이런 거를 알려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 가능해요. 예. 그러면 진짜 저도 나름 배우고 싶지만 이런 거를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기술이잖아요, 사실. 배우고 싶은 기술이라서 언제든지 이게 오픈 가능하시고 혹시라도 한 번 더 여쭤보는데 혹시 이런 거 쿠킹 클래스처럼 뭐 이런 거 음식을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제가 사실 한국 외식업 중앙에 네네. 울산 항구의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 쉽게 네. 너무 쉽게 음식 장사, 그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네네. 네, 저는 한 20년을 했지만은 네. 6개월 내에 가게 문 닫는 업소가 한 5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제대로 창업 교육도 좀 받으시고, 예, 어떤 그 요리하는 것도 좀 배우시고, 체계적으로 좀 배우신 분들이 창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실패율이 좀 적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예,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서로 공유하면서 좀 가르쳐 드리고, 예, 창업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제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울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인이다시피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 하신 말씀을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제 컨설팅도 도와주시고 또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이제 여기에 대한 분점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궁금하실 거라서 그러면 이게 되네요. 경영 컨설팅도 되고, 그죠? 노하우 전수도 되고,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이제 저한테 요청 오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드리고 나중에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되겠어요.